저는 이 채용 시장에서 최약자였거든요. 아, 그때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피드백을 해줬더라면 당신 이렇게 하면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 회사를 들어오면은 바로 며칠만 울면서 나가실 것 같아요. 실력 없으면은 진짜 얄짤 없습니다. 너무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좌절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말하니까 좀 따뜻하고 아주 그렇죠.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인생 공부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체인지 그라운드의 슈퍼 엄마 그리고 또 슈퍼 팀장 김 팀장님과 함께 또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 김 팀장이고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채용을 진행했어요. 제가 1차적으로 채용 담당을 맡았는데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거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제가 찍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목 뭐로 할까요?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뽑히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뽑히지 않는다. 당신 이렇게 하면 뽑히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제목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 입사하기 전에 제가 그 채용 시장에서 정말 최약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는 이 상황에서 최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여러 곳에서 상도 열심히 받았고 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채용이 되지 못한 거는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의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구조가 잘못됐다. 네, 사회 구조에 대한 원망이 있었죠.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 입사 지원할 때도 약간 자신만만하게 이제 입사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처음에. 왜냐면 너무 자신만만했고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태도에 있어서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그래서 제가 다시 이메일을 보내서 그 나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메일,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을 보시고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셔가지고 다시 근데 바로 혼자 소설 쓰니까 마음이 누그러진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다시 해드리면은 이제 좋은 후보였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그때 돈이 진짜 없었어. 지금도 없는데 돈이 진짜 없어갖고 나는 진짜 이 사람도 뽑았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안 되는데 다시 보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절실함, 실력도 있는데 절실함이 있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뽑은 거예요. 이제 풀타임은 아니고 애기도 봐야 되니까 뭐 주 20시간으로 해서 20시간 치마 돈을 받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뽑혔지 뭐 누그러져서 뽑힌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 다시 보낸 그 메일이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인사 채용자가 돼 보니까 그 지원자들 메일을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아, 그때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피드백을 해줬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처음 채용 과정을 진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영상이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서류 형식상의 실수인데요. 근데 그 보내는 사람은 자기 지원서 하나만 보면 되지만 그 채용 담당하는 사람은 수십 개의 지원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도와드릴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뭐 대용량의 파일이 첨부가 돼 있으면 그거를 받아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지워야 되거든요. 진짜 짜증나죠. 네. 나 여태까지 몇백 번 해봤거든요. 나 막 6기가 이렇게까지 받아봤어. 진짜 짜증나죠. 그게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수십 번 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번거롭고 그 짜증이 나요. 근데 짜증이 나면 그 사람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저는 영상에서도 꼭 영상 링크를 첨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대용량 메일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숙지하셔가지고 최대한 입사 담당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또 호의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파일 대용량 메일뿐만이 아니라 폰트 깨지는 거 이런 것도 지원서에 이제 폰트가 깨지죠. 그러면은 이게 막 겹쳐서 보이고 어떤 거는 표가 있는데 2페이지로 나눠서 표가 이렇게 나눠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꼼꼼하지 않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그럼요. 좋지 않겠죠. 본인 그래서 저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셔가지고 한 장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PPT를 PNG로 이렇게 25장으로 나눠가지고 25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런 건 또 안 좋은 이제 또 그런 이미지가 생기겠죠. 왜냐면 그 이미지로 보내면은 순서 바뀌면은 막 네. 뒤죽박죽 순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거를요. 그냥 그게 안 좋죠. 그리고 또 영어로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외국에서 지내신 분인가 하고서 봤는데 국내 대학에서 국내 거주하신 분인데 왜 영어로 보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영어를 잘하신다는 거를 어필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실 거였으면 영어로 글을 두 개를 써서 보내야지.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 번역만 하신 거죠. 어디 대학 졸업 이것만 영어로 번역해 주신 거예요. 특이하시네. 왜 그랬을까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읽는데 한번 또 생각하면서 더 느려지니까 속도가 그런 것도 또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영어로 해서 더 어필을 하셨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마이너스였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영상 링크를 확인을 안 해보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링크가 안 연결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나름 열심히 해서 보내주셨을 텐데 딱 열면은 느낌표 떠 있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1초월장 쓰기 전에 인사 담당자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수십 명 만났어요. 수십 명 밥을 다 사줘가면서 그러면서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분 되게 뭐라 그럴까 막 열정 넘치는 인사 담당 과장인가 차장분이 있었어요. 되게 유쾌하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진짜 여기는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대리 때부터 인사 담당을 해왔는데 진짜 제일 빡칠 때가 언제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뭐를 예를 들면은 뭐 오성 뭐 전자 회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회사가 이제 뭐라 그러면은 뭐 DK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DK에 쓴 지원서를 복붙을 해서 그러니까 오성전자로 바꾸면은 뭐 그것까지는 뭐 상관 안 하는데 한 자기가 볼 때 5%에서 10% 정도는 그거를 뭐 생각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복붙을 하면서 그걸 안 바꾸는 거야. 안 바꾸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오성전자 지원하면서 제가 DK전자에 지원을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갖고 자기는 그거 보면은 분노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국익을 위해서 나한테 진짜 골 때리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국익을 위해서 자기가 만약에 임원이 된다면은 자기는 이제 관련 업계 인사 담당자들을 다 모아놓고 돈을 이렇게 거둘 거래요. 그러면서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복붙으로 안에는 그 아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공유를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태도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이제 농진 반진으로 얘기한 건데 난 진짜 그 말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아니 진짜 채용 자세부터 그런데 과연 이 친구가 진짜 가서 의미 있게 주도적으로 일을 할까? 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자기가 뭐 정확하게 통계는 알지 않았지만 뭐 열에 한 명, 뭐 20에 한 명 꼭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런 거는 사실 뭐 취업 뭐 준비 뭐 이런 거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나오는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백날 얘기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요번에는 제가 여태까지 체인지 그라운드 채용을 제가 처음부터 다 관여했는데 요번에는 아싸리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우리 PD들이랑 팀장님만 하게 제가 냅뒀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필터링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파일도 아니고 저 뽑히고 싶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그냥 나한테 편지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랑 장난 안 하네. 진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기본 중에 기본도 못하면서 회사에 취업하려는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시대인데 기본 중에 기본도 못하면서
그다음에 체인지 그라운드는 또 이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뭐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생각보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용을 깎아먹는 거는 쉬워도 신용을 올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신용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되게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전 그것도 있었어요. 그 대용량 파일을 보내면서 암호를 걸어놔갖고 그분은 안 봤어 내가요. 저도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암호를 나는 안 봐요. 그거 왜 봐요 그거를? 아니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전해서 암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참 그러니까 다양하신 분이 많구나 세상에.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죠. 이번에는 이렇게 회사 이름을 바꿔 쓰신 분은 없는데 그 전형적인 입사 지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떨어지죠. 너무 평범하니까요. 옛날에 썼던 거 재활용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어느 회사에도 또 똑같이 낼 수 있는 그런 이력서 그런 건 또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마다 조금 또 다르겠죠. 근데 제가 하나 또 부연 설명 드리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쓰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이력서를 참고하는 건 괜찮아요. 왜 자기 소개를 먼저 본 다음에 깔끔하게 또 이 친구가 이력이 뭐가 있나 그거 보면은 검토가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력서만 띡 내는 분들도 생각 되게 많아요. 자기소개서를 내라 그랬는데 그냥 그걸 먼저 내고 그냥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5줄 쓰고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뭐 그런 분들은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류 지금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는 영상 PD를 원했거든요. 근데 영상 PD도 빠르게 잘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냥 체인지 그라운드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번에 처음 만들어 보셔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링크를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되게 절실하시고 하시긴 하셨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내공이 된다면 조회수 100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근거가 되지 않고 믿음직하지도 않겠죠. 보내주실 때 아직 영상 제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당장 영상 편집은 못하지만 솔직하게 영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잘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뽑아 드릴 수가 없죠. 또 한 분 특이한 분이 있었는데 체인지 그라운드에 제가 만약 들어가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더라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상 과학 픽션에 관한 취재나 뮤직비디오 제작 이런 거 등등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하는 주제에 관한 동영상을 언제까지 만들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체인지 그라운드에도 제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제가 뽑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 이거는 솔직히 이분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봤어. 현재까지 제가 지난 1년 동안 기획했던 장편 영화 프로젝트를 끝마쳐야 하므로 너무 스케줄이 빡빡하게 체인지 그라운드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지원하지 마세요. 난 이게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김지현 팀장님이 되게 부드럽게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왜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안 뽑혀요. 이런 거는요. 아니 지금 다른 영상이 레퍼런스가 많은데 지금 뭐 열심히 하겠다 그래도 지금 뽑힐까 말까인데 자기는 하는 일이 있어서 빡빡하긴 체인지 그라운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김지현 팀장님이 준비하신 거 없는 내용인데, 빠르게 잘 하면은 이제 유튜브에는 문해력이 낮은 사람이 그냥 일반 책을 읽는 문해력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20% 10%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는 평균 시청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통 영상, 우리는 되게 긴 편입니다. 40% 뭐 50%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뒷내용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것도 모르고 막 다는 분들도 극소수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해력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문해력이 낮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빠르게 잘, 그러면 여기에 뭐 어떤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냐면은 미친놈 어떻게 빠르게 잘하냐,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고, 그러면은 잘의 기준이 뭔지 아셔야죠. 빠르게 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을 뭐라 하면 예술을 생각을 해요. 하나 하는데 영혼을 태우는 거를 해요. 그게
아주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상은 체인지 그라운드에 1300개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얘네가 원하는 수준의 잘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제가 아까 방송에서 연PD랑 찍은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컨텐츠의 퀄리티는 일단 스토리텔링이고 편집은 그거를 극대화하게 하는 거지 편집의 예술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편집자들은 어떤 걸 제가 요구하냐면은 엄청난 독해력을 요구해요. 그건 왜냐면 편집자가 우리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 하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인지 그라운드 편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뭘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쳐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진짜 장인 정신을 갖고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왜냐면은 이거는 맥락적으로는 좀 틀리고 요거를 줄였을 때 훨씬 임팩트가 있겠다.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뭘 넣는 건 생각보다 쉬운데 뭘 빼는 거는 잘못 빼면 완전 맥락이 바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 친 영상이 뭐냐면은 줄에서 영상이에요. 줄에서 원본 영상은 그보다 훨씬 깁니다. 근데 군더더기를 기가 막히게 쳐냈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타닥타닥 제가 말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잘. 그럼 빠르게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퀄리티가 정해져 있고 그럼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미친놈도 어떻게 영상을 하루에 만드냐고. 우리 외주자 중에 하루에 한 개 못 만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퀄리티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3시간 만에 만드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외주 하면 막 8만 원 주나요? 우리 옛날에? 네. 8만 원 주고 잘하는 분은 뭐 연차 쌓이면은 돈 더 주죠. 6만 원이었고. 6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가고 진짜 잘하는 분은 근데 길이가 좀 길어지면 더 주고 그러는데 그 8만 원 받는 분 중에 3시간, 4시간 일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죠 재택인데 그거 해갖고 그분은 뭐 많이 받으실 때 100,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셨죠, 진짜. 뭐 거의 뭐 200에 자기 월급만큼 외주로 가져가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외주를 한창 많이 할 때. 그러니까 그 여러분 빠르게 잘이라는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데 우리는 빠르게 잘을 요구했는데 여러분은 빠르게 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의 지원자 중에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뽑히지도 않고 와서도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체이드 가서 막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엉엉엉. 왜냐면 우리는 되게 독특한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적응이 되고 나면 되게 편해요. 왜 편하죠? 한번 그거 이해한 사람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저랑 뭐 다른 회사는 제가 아는데 뭐 요게 틀렸다, 뭐 요거는 뭐가 빨간색이 낫지 않겠냐, 그럼 시시콜콜한 걸로 하면서 의미 없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는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는 어떻죠? PD 본인이 갖고 있는 결정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의 80% PD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팩트 위주의 틀린 거, 그다음에 너무 이상한 것만 우리가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만 피드백을 주지 본인이 자율권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일처월장에 써놨죠. 자율권이 여러분이 높아야 행복합니다. 몰입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해봤자 위에서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는 근데 그런 게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다시 돌아가서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보내신 분들이 또 자기가 책임감이 강하고 일머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냥 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나 뭐 글이나 어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그 사람이 일머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저희 영상들을 보면서 파악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영상 제작 시간은 2시간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2시간 이내라고 파악하신 거죠? 2시간 이내는 저도 좀 잘 못 만들 텐데. 못 만들죠. 2시간 이내라는 가이드라인. 그럼 잘못 파악했으면 또 잘못된 영상을 만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또 워라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자기 개발할 시간을 중요시한다는 거를 들으시고 그 자기 개발할 시간을 따로 준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일을 하고 자기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 회사를 들어오면은 바로 며칠만 울면서 나가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뽑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 맥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편집도 그 자리에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을 그럼 뽑아드릴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시간을 엄청 활용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찍고 있는 PD가 우리 송하영 PD인데 송하영 PD 이력서 내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릇이 강합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꼼꼼합니다.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꼼꼼한 줄. 우리 송하영 PD는 꼼꼼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치월장에 오타를 다 찾아서 적어서 보냈어요. 네. 다 찾아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
지금도 와서 들어서 꼼꼼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능력에 대해서 주장을 했으면은 근거를 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또 똑같은 맥락인데 체인지 그라운드나 뼈아대 영상을 봤을 때 얘네는 왜 이렇게 주장이 단호하고 강하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원들이랑 잠깐 회의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인지 그라운드는 대통령 뭐 할애비가 들어와도 아들이 아니라 할애비가 들어와도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력 15년 차인데 내가 어떻게 그 200만 원을 받고 하냐고. 그러면 그 경력 15년에 대한 실력을 증명해야죠. 근데 들어왔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 그러면 바로 300대고 400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돈을 왜 안 줘요 그거를요? 예? 막 입으로 물고 막 이런 입으로 물고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우리 웅이사랑 뭐 내년 예산 정리하면서 인건비 얼마나 잡아야 되나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쟤네 돈 왜 이렇게 조금 줘? 그럴 것 같죠? 우리 그럼 본봉이 2,400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거기 설상에 추적상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가장 그 뭐랄까 연봉 형성이 안 된 친구가 1년 수령액이 3,250만 원이더라고요 벌써. 그 다음에 김지현 팀장님 내가 4,000 안 된다고 다른 방송에서 말했는데 이미 4,000이 훌쩍 넘었더라고 다 수령하면은요. 왜? 수당이 많아요 기본에. 약간 공무원 느낌이야 그렇죠? 수당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가 스타트업 1년 차인데 1년 일한 친구가 여기 140만 원으로 파트타임으로 들어온 친구가 벌써 팀장이 되고 연봉이 벌써 4천이 넘었어. 맞아요. 그냥 김지현 팀장이 우리 이제 팀장이니까 리더니까 너희들 여기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 맨날 그런데요 진짜. 진짜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러면서 내년에 휴가는 또 이틀 늘려줬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또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대표님이랑.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빠르게 잘하는 빠르게 잘하는 거 하다가 아무튼 뭐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는 여러분 뭐 아무튼 들어오면은 지금 체인지 그라운드 얘기하니까 뭐 실력 없으면은 진짜 얄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다가 얘기했구나.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만 나불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새끼들 뭐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유튜브에 그런 댓글 많아요. 악플 중에 뭐 100에 한두 개는 있겠죠? 그럼 우린 그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한테 악플해도 우린 신경을 안 써요. 왜? 일단은 제가 영상을 혼자 찍는 것도 있고 같이 찍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그 영상을 편집하고 이 자식 거짓말 하나 구락가나 안 까는 게 볼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알거든요. 나 여기 좋은데 진짜. 우리 직원들이 싫으면 나가서 폭로하겠죠. 이 새끼 말만 하고 맨날 착취하고 돈도 제때 안 주고 말만 뭐 휴가 20일이고 휴가도 못 쓰게 하고 그런다고 폭로하면 난 망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뿌듯한 거예요. 여유도 마음에 더 생기고 나는 내가 스타트업에서 이 친구들 돈을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게 너무 미안하다 맨날 그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빡독이랑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주면서 나쁘지 않구나. 내년에 더 많이 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되게 행복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 근거를 대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네. 마지막 한 가지 예시만 드리면 어떤 분은 B급 감성이 풍만하다고 하면서 그 예시를 그 근거를 자기가 어떤 미드를 좋아하는지를 근거로 대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난 C급 감성도 있어. 그럼 난 C급 감성도 있고 난 D급 감성도 있고 난 Z급, Z급 감성도 있어 나는. 그건 유머 친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째는 자기의 말에 근거를 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건데요. 제가 자유 형식이라고 했을 뿐이지 제가 원하던 거는 완성된 글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완성된 글을 원하냐면 거기에 문해력과 그리고 글쓰기 실력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사실 영상 편집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글을 쓴 분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채용하셨을 때는 그 서평을 2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 걸러져요 사실. 거기서 걸러지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유 형식으로 해서 그 중에 이제 걸르려고 했거든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고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쓰신 거를 보면 거의 자기의 인생사 구구절절한 그런 이야기만 잔뜩 담겨져 있는 언제 돌아가셨고 이거 막 그런 그 불행했던 과거와 막 그런 안타깝지만 그게 자기소개서에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또
최소한의 문법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냥 블로그 일기 쓰신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거기를 넘어서 자기소개서에 가장 들어갔어야 하는 거는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 그 회사가 지향하는 그 가치에 얼마나 내가 부합하느냐에 대한 그 어필을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모든 분들이 다 끝에 다 그 말을 쓰셨어요. 정말 누가 이렇게 입 맞춘 것처럼 다 그 말을 쓰셨는데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인가 보다. 다 연결돼 있나 보다. 블록체인으로. 정말. 자기소개서 블록체인 프로그램 쓰셨나 봐.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 대해 이해를 하셨으면 저희가 얼마나 운과 실력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그거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책들 중에 일취월장이나 완벽한 공부법이나 아니면 컨텐츠의 미래 그런 책을 읽어보시고 그런 책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나 나의 생각을 쓰셨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뽑히셨거든요. 그 이해도가 정말 중요했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한 번 뽑히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회사라서 저희는 한 명 뽑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에서도 누구를 태울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것보다. 그리고 일단 뽑아서 교육하는 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이 사실 효과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누구를 태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기 자기소개서에서 보려고 했는데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 최종으로 지금 인턴으로 뽑히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번에. 몇 명 지원했나? 60명 지원하셨나요? 한 50명 정도. 네, 50명 중에서 50대 1이었죠? 저는 되게 냉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팀장님한테 하나 딱 말씀드린 게 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터치 안 하겠는데 인계점이 넘지 않는 인력이 없다면은 뽑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일을 좀 덜 하더라도 왜냐면은 말 아무나 태울 수는 없다.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제 유심히 다 되게 꼼꼼히 보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지원을 하셨어. 근데 그분은 뭐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이분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자기소개서는 잘 썼고 자기소개 영상을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기에 자기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완벽한 공부법 읽은 거랑 일취월장 읽은 거랑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사에서 적용할 건지도 다 말했고 일단 인턴으로 뽑고 문제 없으면 정직원도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딴 거는 많이 못치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기 후보 그나마 만약에 없었을 때 이제 그 2군, 1군 이제 티어 1이면 티어 2 그룹이랑 봤는데 아예 그 퀄리티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상까지 만들어서 보냈다. 그건 대단한 거죠. 영상 자기소개 영상 만들어서 보내면 몇 분이나 있나? 50명. 한 4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소개 영상이었어요? 아니면 자기소개 영상에서 끝났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약간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영상편이 뽑는데 포트폴리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번에 내가 뽐내기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거 뭐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다던가 그러면 가장 임팩트 있게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능동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또 그래요. 또 악플 못 알리죠? 이 새끼는 200 주면서 구구절절하게 사람 더럽게만 시켜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분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드렸지만 뭐 좋은 근무 환경을 갖고 있고 뭐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인계점을 뚫는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뚫어간다면은 저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직 문화를 갖고 있고 동종업계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받는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뒤지게 부려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분들 꿈도 꾸지 마시고 이거 관심 없으면 계속 누르세요. 우리 영상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괜히 나는 웃긴 게 뭐냐면 괜히 보기 싫으면서 계속 보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은 무슨 심리 그렇게 보면 여러분 계속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야. 우리가 그냥 꼴보기 싫은 분들은 계속 관심 없음을 누르세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를 피하는 길입니다. 아무튼 예. 네, 그 자기소개서 영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되게 재밌었어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희는 영상 PD를 뽑는 거였고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영상으로 대체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자유 형식이 구애가 없다는 거였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자기의 유튜브 채널을 보내주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일이 제가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퀄리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주기적으로 올리는지 그런 게 이제 꾸준함까지 이제 다 측정이 되는 건데요. 오히려 또 마이너스였던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보내주셨는데 게임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 영상을 그냥 짜집게 해둔 거, 짤방만 모아두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였겠죠.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만든 영상을 올리셨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해 드렸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쉽게 탈락됐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외주 제작자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또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다시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외주가 좀 꿀이에요. 진짜 십도 높고.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사탕 발림, 여러분의 온갖 이 정신과 마음을 썩게 하는 가짜 위로, 가짜 조언 말고, 그러니까 뭐 김지현 팀장님 이쪽 오래 일을 하셨지만 이쪽이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업은 아니에요. 왜? 비전공자도 학원 다니면서 배우면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을 몇 년 동안 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한 500명 봤다고 칠게요. 뭐 그냥 가정으로. 그럼 너무 안타깝지만 아무리 제가 양보해도 400명은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게 500명 지원했는데 한 50명만 형편없고 450명이 좋아. 그럼 내가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치인 개새끼들 싹 다 죽여야 되고 진짜 대통령도 싹 죽여야 되고 막 진짜 대기업 새끼들 다 족쳐야 되고 막 내가 막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여러분을 보호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양질의 직업이 없다. 이 나라가 이 미친 것 같다고. 근데 안타깝지만 솔직히 아까 100명도 많이 잡아준 거고 진짜 내가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검증하면 또 빠져요.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인지 그라운드 장점이 뭐냐면 18살 친구가 와갖고 카메라 이렇게 막 귀를 2개 이렇게 꼽고 그러면서 진짜 편집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진짜 그러면서 막 영상 막 20개씩 만들어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타고난 거야. 그냥 막 이거 막 좀 천재야 천재. 그럼 연봉 1억도 받을 수 있어 내가 볼 때요 진짜. 그렇게 5사람이 일을 하면 5사람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일은 뭐 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 뭐 PD 분들 일주일에 할당량 영상이 뭐 5개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50개를 만들어. 그러면서 퀄리티도 높아. 그럼 내가 그럼 연봉을 10배를 왜 안 줘요 그거를요? 왜 안 줘 그거를? 그 모셔오지 그다음에 이렇게 빌지 그거를. 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룰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몇 번을 그거를 다른 업체들은 여러분이 왜 떨어졌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몇 번이나 영상을 찍고 또 찍고 여러분은 관심 있는 분들인데 터무니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놓고 세상을 욕하겠죠. 구조가 잘못됐다. 세상이 쓰레기다.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그러진 않아요. 다 미국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결국 잘하는 사람만 잘 먹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학력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나이도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그런 거 안 본다니까요. 다 받아준다니까요. 우리는 기회 평등 때문에. 대기업은 어때요? 대학교를 필터링을 하는 데도 많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회 평등을 만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중에 그거에 인계점 최소한의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 편집도 잠깐 하나 넣어보면 우리 요번에 인턴으로 뽑히신 분은 내가 에펙을 쓸 줄 압니다. 그럼 에펙을 거기다 쓰는 거야. 너무 뻔히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이펙트를 쓸 줄 아는지. 제가 모션 그래픽을 할 줄 압니다. 자기가 모션 그래픽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카메라를 요번에 뽑히신 분은 영상 편집도 잘 하는데 에펙트 쓸 줄 알고 다 잘하는데 본인이 카메라도 쓸 줄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원자 중에 없었죠? 영상 편집하면서 카메라까지 쓸 줄 아는 분들은? 있긴 있었는데 몇 명 없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만 해도 50명 중에서 5명 이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10%로 줄어들고 거기서 아까 김지현 팀장님이 말해준 것처럼
자기소개서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뭐 우리의 철학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딱 한 명 남은 거예요 결국에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불공정한 것도 많지만 웬만하면 제대로 된 이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안드로메디안이나 더빙 프로그래머도 뽑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서 우리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계속 같이 공부하시고 저희는 오픈된 소스가 많잖아요. 그런 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외주 뭐 잘하시는 분들은 외주 하면서 꿀알바도 하시면서 특히 뭐 예를 들어 당장 직업이 없는 분들은 뭐 진짜 좋겠죠. 외주를 하시면은요. 저희가 외주 비용만 엄청나게 써요 진짜. 그러니까 뭐 원거리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학교이기 때문에 뭐 출근 못하면 완전 꿀로 진짜 좋은 알바죠. 아무튼 그렇게 오늘 제가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채용 시장에서 최약자였거든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이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기회를 찾아서 체인지 그라운드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계속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나는 취업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럼 최약자네.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랑 개인적인 문제를 구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의 실력이 쌓이는 건 당연하고 거기서 언젠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움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너무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좌절하시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말하니까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좀 차갑고 싸가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말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삼형제 엄마가 말하니까 훨씬 따뜻하네. 그렇게 당신이 왜 뽑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김 팀장님의 차분한 설명을 오늘 들으시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 때마다 만약에 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려야 될 게 있으면 굳이 이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회사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피드백을 참고하시면 굳이 체인지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메리트가 많으니까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내가 부족한 점은 뭐였나, 내 강점은 뭐였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회사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 많은 내용 준비해주신 김순영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